wish I knew all the right moves to get you out of your bad moods. Make fun of myself and others to make you turn around. I got lost in my thoughts today. I thought of you and burst out laughing. Wish I could do to you what you do to me. I've been thinking I miss your evil attitude. I want my liquor back soon. 그대로 들어가세요. 보여드리겠는데요. 차가지고 한번 뒤집어 놓으면 가서 다시 선명하게 나죠. Could there be another way? I've been thinking I miss your evil attitude. I want my liquor back soon. I've been thinking I miss your evil attitude. I want my liquor back. 안녕하십니까, 양현권입니다. 이 시간에는 블랙독 페이트 컴퍼니의 런커 펑커라는 제품에 대해서 디자인 설명이라든지 혹은 사용 팁에 대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블랙독 컴퍼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블랙독 컴퍼니는 미국에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수제작 제품으로 나무 제품들로 루어를 제작을 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좋은 제품 때문에 그 인지도라든지 판매 그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는 플라스틱 제품들까지도 선보이는 그러한 회사예요. 이 블랙독이라는 회사는 제가 수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국내에서 제가 캄베이츠라는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고서 움직이면서 요 제품은 꼭 제가 국내에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한 2, 3년 전부터 런커 펑커에 대한 소개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상도 담기 시작하고 사진이라든지 글들도 많이 쓰게 되고요. 자, 이 제품은 꼭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다 한 그런 이유는 뭐냐면요. 일반적인 스틱 베이트들은 뭐 이것도 같은 스틱 베이트예요. 수면에서 타버터죠. 그러니까 스틱 베이트들이 베스를 잡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액션이 우리가 워킹 더독이라고 하는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수면에서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액션을 주게 되죠. 트위칭이라는 기법을 통해서요. 자, 이 런커 펑커는 비슷한 메커니즘이지만 좀 더 크고 좀 더 뭐랄까요 베스들이 느끼기에 일률적으로 획일화된 그런 작은 폭의 움직임이 아니라 정말 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소리가 가미된 그런 액션을 만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쉽게 잡지 못하는 이 잘 안 속아 넘어오는 그런 큰 베스들한테 충분한 많은 그 어필력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국내에 수많은 필드를 제가 다니면서 이 런커 펑커를 시험 삼아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요. 다 어느 정도는 좋은 결과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정말 큰 고기들을 선별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깊은 데에 있는 고기까지 끌어올려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탁월하다는 부분이 충분히 느껴졌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충분히 소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상표 등록 및 그 취급 그 정식 계약을 맺고요. 정식으로 이제 수입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가격 면에서도 어느 정도는 최대한 낮추고자 해서 많은 이제 노력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크게 너무나 많이 비싸지 않은 가격에 이 핸드메이드 우드 제품을 구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된 부분 저도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디자인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제품을 구입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제품에는 그 스냅 있죠? 앞에 이제 연결해서 쓰는 스냅이 이제 안 들어가 있지만 이제 캄베이츠에서 이제 검수 작업을 하면서 스냅을 하나씩 다 포함을 해놨어요. 그래서 패키징 안에 스냅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스냅을 사용하셔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디자인을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면 제품은 지금 현재 소개한 제품은 6.5인치예요. 5인치, 6.5인치, 8인치 제품이 생산이 돼요. 나무 제품으로. 그런데 가장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6.5인치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5인치 제품은 좀 짧아서 바디가 좀 짧아서 충분히 그 트위칭 간에 일어나는 푸시 작용
슬라이딩을 시켜주는 좌우로 크게 찢어질 수 있는 그런 슬라이딩 작용을 할 수 있는 무게감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액션 주기가 좀 쉽지가 않고요. 8인치 제품 같은 경우는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좀 사용하는 태클이라든지 사용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버거운 부분이 있고, 국내에서 볼 수 있는 베이트피쉬의 그 범위조차도 좀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내에서는 약간 조금 더 버겁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6.5인치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6.5인치를 이제 손을 보이게 됐고요. 6.5인치 제품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다시피 훅이 3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페더 훅으로 마감이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앞에 요 고리가 있고 라인아이가요. 라인아이에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스냅링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라인을 스냅링에다가 이제 스냅링을 먼저 빼시고 스냅링에다가 라인을 묶으시고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연결해서 쓰시면 되게 되죠. 자, 디자인상으로 봤을 때요, 머리에서 꼬리까지 있는 부분, 배 쭉 있죠. 요게 이 디자인상으로 지금 이 미국에는 디자인 특허가 이제 난 제품이에요. 그래서 누가 따라 만들 수가 없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무게가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게 아주 큰 비밀이 숨어 있어요. 전체적인 무게가 뒤로 다 쏠려 있어요. 앞이 볼륨감이 있고 더 커 보이지만 전체적인 무게가 다 뒤로 쏠려 있어요. 그 부분은 뭐 레틀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이제 한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무게감을 이제 이 내부에서 이렇게 잡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비밀이죠. 요걸 제가 직접 어떻게 따라와서 제작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이건 내가 따라 만든 제품이 아니다. 이건 정말 많은 생각과 많은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 이걸 내가 따라 만드는 것은 이 회사 개발자들한테 대한 모욕이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만들지도 않아요. 너무나 위대한 부분이 많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일단은 이 디자인상에서 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무게가 뒤로 쏠려 있다는 것은 캐스팅하는 데에 상당히 용이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뒤로 쏠려 있으면서도 수면에서의 그 착수 자세는요, 이게 뒤로 쏠려서 이렇게 돼 있질 않아요. 이게 거의 수평 자세로 조금만 머리 쪽만 살짝 들 정도로 이게 유지가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액션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에요. 트위칭을 크게 쫙 찍고 다리를 앞으로 싹 밀어주면요, 쭉 하고 한 방향으로 크게 째게 되죠. 근데 그게 그냥 째고서 마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무게 때문에, 또 이 바디가 수평으로 서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게 뒤로 앞으로 쭉 밀어져요. 이게 방향이 틀리지 말라고 이 페더 훅이 일자로 움직이는 걸 잡아주려고 이 페더 훅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앞으로 쭉 밀어져요. 그러면 일반적인 스틱 배트가 탁 오는 것 같으면, 런커 펑커 같은 경우는 쭉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스케이팅을 칠 수 있는 그런 액션을 주게 돼요. 그래서 잘 찢으면 이 좌우 콕을 한 60cm, 50cm, 60cm까지 쓸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적인 스틱 베이트로는 전혀 불가능해요. 특히나 플라스틱 제품, 하다못해 런커 펑커가 플라스틱 제품으로도 생산이 되거든요. 그 제품으로도 표현이 안 돼요. 그것은 우드 제품에, 우드도 일반적인 발사목 같이 가벼운 그런 나무 재질이 아니에요. 발사목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발사목은 아니고요. 그보다 좀 더 무거운 우드를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도 좀 더 뛰어나고, 그 다음에 그 밀어줄 수 있는 전체 그 중량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도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사용하는 그 팁,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저도 처음에는 런커 펑커를 처음에 구해서 필드에 나가서 사용을 하는데 자꾸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라인이 바늘이 이렇게 크고 많다 보니까 라인이 꼭 바늘에 올라타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이 꼬여서 액션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회수를 하고 다시 라인을 풀고 또 던지고 액션을 주다 보면 또 라인이 꼬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나서 사용을 못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쭉 겪으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생각해내게 되고, 그거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터득하게 됐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는 큰 노고 없이 빨리 접해서 그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부터 팁을 드릴게요. 자, 일단 사용하는 라인과 뭐 릴과 낚싯대의 조합을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낚싯대는요, 이게 무겁고 크다 보니까 낚싯대는 무조건 크고 무조건 그 작대기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이게 이렇게 크지만 전체적인 무게는 80 한 3g, 한 2.5에서 3온스 정도 나가요. 그러다 보면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별로 그렇게 느껴지질 않아요. 이 나무 자체가 큰 부피로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무게가 그렇게 크게 많이 부담이 안 느껴져요. 그리고
이걸 갖고 일반적으로 캐스팅 하듯이 오버헤드로 캐스팅 한다 그러면 저도 힘들 거예요. 하지만 낚싯대의 궤적을 이용해서 사이드로 이렇게 꼭 홈런 타자가 홈런을 퍼올리면서 치듯이 이렇게 위로 퍼올리듯이 사이드로 핸드로 캐스팅을 하시게 되면 큰 무리감이 없이 캐스팅을 하실 수 있어요. 꼭 작대기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낚싯대의 힘새라든지 이런 부분을 성질을 이용해서 사이드 핸드로 캐스팅을 하신다면 미디엄 헤비 때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래도 뭐 훅셋 능력이라든지 고기를 랜딩할 때 그 부분이라든지 생각한다 그러면 헤비 때를 사용하는 게 맞겠죠. 자, 사용하는 낚싯대는요. 저 같은 경우는 7피트 정도에서 7피트 반 정도, 그러니까 7피트에서 7피트 6인치 정도 사이의 낚싯대를 이제 가장 선호를 해요. 6피트 8인치 정도도 저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 더 장타력을 위해서는 낚싯대가 길수록 유리해요. 그리고 낚싯대가 제가 지금 주로 사용하는 것은 7피트 2인치 혹은 7피트 4인치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7피트 9인치나 7피트 11인치도 많이 사용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가장 용이하게 사용하는 것은 7피트 2인치에서 4인치 헤비 액션 모델을 사용해요. 엑스트라 헤비도 아니에요. 헤비 액션 때를 사용해요. 왜냐하면 낚싯대 팁은 어느 정도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너무 빳빳하면 그 스케이팅 칠 때 만들어줄 수 있는 초반에 트위칭 치면서 하중에 걸려서 낚싯대가 먹어주는 부분이 전혀 없다 그러면 액션 주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팁이 부드럽게 유지되는 낚싯대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이 허리 힘은 상당히 좋아야 돼요. 허리 힘은 상당히 짱짱해야 돼요. 허리 힘이 없이는 이 두꺼운 훅을 관통시킬 수 있는 훅색 능력을 가지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퍼올리는 캐스팅을 할 때 허리까지 휘게 되면 낚싯대가 낭창거리는 부분 때문에 감당이 안 되죠. 캐스팅할 때 정확하게 던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투를 위해서 그 다음에 훅색 능력을 위해서는 허리가 강한 그러면서도 팁은 어느 정도 부드러움이 유지되는 헤비대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낚시에 사용하는 릴은요. 일단 런커 펑커가 부피가 크기 때문에 배스를 걸면 어느 정도 빨리 수면에 띄운 다음에 빨리 점프를 못하게 만들면서 랜딩을 해야 돼요. 제 영상을 보시면 거의 강제 집행한다라고 다 느끼실 거예요. 수상 스키 태운다고. 맞아요. 그거를 해야 큰 고기를 손에 쥘 수 있는 확률이 더 늘어나요. 일단 런커 펑커 낚시는 큰 고기를 내가 큰 베이트로 속인다라는 게 가장 큰 재미라고 보시면 돼요. 손맛은요. 일단 손맛은 지금 이걸로 손맛을 보신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덩어리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걸 털려고 마음먹어서 턴다 그러면 쉽게 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어느 정도 랜딩할 때는 속히 최대한 점프를 못하게 억제를 한 상태에서 빨리 랜딩을 한다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낚시에 사용하는 릴을요. 하이스피드 7.1대1을 저는 7대1이죠. 7점대 7대1이나 7.3대1 이 정도의 라인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해요. 물론 기본적으로 6점대라든지 뭐 5점대까지 사용하는 거를 뭐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효율적인 랜딩을 위해서 어느 정도 내가 속인 이 큰 놈을 내 손에 쥐고 진짜 사진 한 장이라도 남긴다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하이스피드의 릴을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하겠다, 좀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사용하는 라인은요. 합사 라인을 메인 라인으로 써요.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모노 라인을 쓴다 그러면 20파운드, 30파운드 라인을 쓴다 할지라도 이 무거운 베이스를 장타를 날렸을 때 훅셋을 한다 그러면 늘어남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꺼운 훅이 큰 고기에 이 두터운 뼈를 관통하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늘어남이 없는 합사 라인을 메인 라인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자, 메인 라인을 합사를 쓰는데 가장 캐스팅이 용이하고 컨트롤이 쉬운 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카본 라인의 한 12에서 18파운드 라인 정도의 두께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게 가장 쉬워요. 그게 그보다 얇아버리면 합사 라인이 그 두께보다 얇아버리면 라인과 라인 사이로 파고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서로 물고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캐스팅할 때 백래시 현상이 나게 되죠.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컨트롤하는 부분에서 쉽게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합사 라인에 쓰는 파운드 수는요 50파운드에서 65파운드 라인이면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50파운드 합사 라인 혹은 65파운드 합사 라인 그 사이의 라인이면 가장 쓰시기에 적당할 거예요. 50파운드는 가끔 조금 얇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뭐 크게 무리는 없어요. 65파운드는 뭐 두껍지 않으면서 컨트롤하기도 좋고요. 가장 제가 볼 때 런커 펑커에 6.5인치 런커 펑커에 쓰기 가장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메인 라인은 합사 50에서 65파운드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리더 라인을 꼭 사용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런커 펑커가 지그재그로 그냥 틀어지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틀어지면서 앞으로 스케이팅을 한다 그랬어요. 앞으로 쭉 밀려나가요.
그 다음에 다시 액션 주면 또 좌우 반대쪽으로 틀어지면서 쭉 밀려나가죠. 이 쭉 밀려나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일어나요. 라인 합사를 쓸 때요. 자, 합사를 그냥 직결을 하게 되면요. 합사를 액션을 주고 루어에 액션을 주고 딱 주고 이게 스케이팅에서 따라온다 그러면 이게 라인이 지금 늘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 늘어지면서 여기에 라인이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늘이 걸려서 액션을 줄 수가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요. 고기를 물게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주기가 불가능해지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합사 라인, 부드러운 합사 라인을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사 라인에 리더 라인을 연결을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리더 라인은 가장 제가 이상적으로 보는 건 20에서 30파운드 이내 라인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30파운드를 주로 사용해요. 즐겨서 이 30파운드 라인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보시면 모노 라인이죠? 밀면요, 지가 이렇게 밀어요. 앞으로 밑으로 안 늘어지고 앞으로 밀려져요. 그렇죠? 자, 그렇게 아까처럼 스케이팅을 쳐서 온 런커 펑커가 라인을 앞으로 밀어서 푸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푸시를 하게 되면 바늘에 걸리는 라인이 줄어들겠죠. 그런 확률이. 합사 라인은 이렇게 밀어도요, 앞으로 안 밀리죠. 그죠? 지금 구겨지죠. 자, 요것 때문에 바늘에 올라타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50cm 정도 혹은 60cm 정도, 그 정도만 두꺼운 어느 정도 메모리를 가질 수 있는 모노라인을 사용하셔서, 30파운드가 제일 좋아요. 30파운드에서 20파운드 사이요. 그 모노라인을 사용하셔서 리더라인 매듭을 주시고요. 저는 블러드 매듭이라는 걸, 더블 크런치라는 이 크런치 매듭을 줘요. 이렇게 하는 그 매듭을 줘서 리더라인을 연결해서 쓰시다 보면 충분히 크게 찢고, 크게 찢음과 동시에 낚싯대를 대끝을 뒤로 밀어 다시 복원을 시키게 되면 쭉 자유롭게 스케이팅을 치거든요. 스케이팅을 칠 때 모노라인 리더가 앞으로 라인 전체를 어느 정도는 밀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걸리는, 바늘에 라인이 걸리는 부분을 최소화시켜 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지그재그 액션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스케이팅 액션.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낚시에 사용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모노라인을 리더라인을 쓴다 그래서 전혀 라인이 안 걸린다라는 부분이 없진 않아요. 저도 낚시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앞바늘이나 혹은 이 두 개의 바늘에 다 걸려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인내심을 갖고 풀어주고 다시 캐스팅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낚시에 적용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런커 펑커는요, 뭐 여러 가지 색상이 있지만 제가 국내에서 여러 가지 색상을 다 시도를 해봤지만 색상은 크게 조과에 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크게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워낙에 이 런커 펑커가 고기를 자극하는 부분은요, 그 크게 스케이팅 치는 이 액션 폭과 또 하나, 네틀은 없지만 이 바디가 좌우로 크게 찢어지면서 물을 꼭 사람 뺨을 치듯이 이렇게 여기에 물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쩍쩍 하는 두툼하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찰진 그런 소리가 나요. 이 소리가 수중에 한참 밑에 깊은 데 있는 물고기한테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맑은 깊은 댐에 가서 낚시를 해도요, 액션을 주다 보면 평강 너머로 이 뒤에 큰 고기가 올라오는 게 보여요. 올라오다가 순간적으로 로켓처럼 돌진해서 이걸 물고 들어가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돼요. 그거는 이게 분명히 어느 정도 멀리 떨어진 고기를 무언가로 부른다라는 부분인데, 그게 액션 폭과 그 다음에 이 쩍쩍 하는 소리가 고기를 불러오른다라는 부분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베스가 밑에 있던 큰 고기가 뭔가 큰 움직임 같은 게 포착이 돼서 싹 올라와 봤는데, 움직임이 자기가 보던 움직임에서 훨씬 벗어난 거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아차 이거다 싶으니까 그냥 공격을 하게 되는 부분이 충분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 런커 펑커를 과감하게 사용하게 된 게 국내에서 어떤 계기였냐면, 예전에 국내의 어떤 호수에서 제가 잡은 작은 베스를 릴리즈하는 과정에서 그걸 먹고 들어가는 큰 베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이 런커 펑커를 만나면서 그 부분을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작은 베스나 혹은 우리 많이 볼 수 있는 살치 혹은 끄리, 이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사이즈들의 그 먹잇감이 표현이 충분히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낚싯대, 릴, 라인 이런 부분 잘 적용하셔가지고요, 필드에 나가셔가지고 좋은 결과 많이 보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런커 펑커
6.5인치 우드 부분이요.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컬렉션으로 갖고 계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뭐 보시다시피 많은 색상의 다양한 런커 펑커 6.5인치를 갖고 있는데요. 네, 뭐 수집하시는 분들도 아마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런커 펑커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들 많이 보세요. 감사합니다.